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고문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제1차 환경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의결건과 복지여성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의결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의결건을 상정합니다. 의결에 앞서 전문위원께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문위원 김영진입니다. 환경복지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계획서안은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사항을 토대로 작성한 것입니다. 1쪽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울산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 전반의 실태를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시정요구와 예산심사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과 시민복지 향상에 기여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기간은 11월 3일부터 11월 16일까지 14일간이며 대상기간은 2022년 10월 1일부터 2023년 9월 30일까지입니다. 감사위원회는 우리 위원회 위원장님을 감사위원장으로 하고 네 분의 위원님을 감사위원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이쪽입니다. 감사 대상 기관은 환경복지위원회 소관 10개 기관이며 세부 내역은 계획사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쪽에서 5쪽입니다. 일정별 감사 대상 기관 주요 감사 사항 및 감사 요령 등은 계획사안을 참고해 주시고 요구자료 제출 기한은 10월 19일까지입니다. 다음 7쪽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입니다. 이번 우리 위원회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는 지난해보다 18건이 증가한 총 524건으로 공통요구사항 25건, 부서별 요구사항 499건입니다. 요구자료 목록 내용은 계획사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사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그동안 위원님들의 의견을 모아 작성하였습니다만 혹시 수정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토론하실 위원님 미리 우리가 다 또 그죠? 검토했기 때문에 예. 더 이상 발언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발언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의결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복지여성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299호 2023년도 제3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김연옥 복지여성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공무원 소개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복지여성국장 김연옥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지 정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영애 환경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경래 복지정책과장입니다. 김종호 보건노인과장입니다. 김종혜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한용희 여성가족 청소년과장입니다. 복지여성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3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복지여성국 세입예산 총액은 국고보조금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특별교부세, 기금을 반영하여 기정예상보다 262억 6,200만 원 증액된 8,836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살펴보면 복지정책과는 109억 7,400만 원 증액된 4,418억 3천만 원, 보훈노인과는 67억 5,800만 원 증액된 3,256억 4천만 원, 장애인복지과는 76억 1,900만 원 증액된 905억 7,400만 원, 여성가족청소년과는 9억 1,000만 원 증액된 255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3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복지여성국 세출 예산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179억 6,200만 원 증액된 1조 3,196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74쪽 복지정책과 세출 예산안은 기정예산에서 47억 5,900만 원 증액된 6,078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 274쪽 중단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은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과 가족돌봄 청년에게 가사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보건복지부 공모에 선정되어 9,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75쪽 상단 긴급 틈새 돌봄 지원 시범 사업은 질병, 사고 등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사람에게 가사와 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해 4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78쪽 하단 생계급여는 부양 의무자 기준 폐지 등 제도 완화에 따른 수급자 증가로 18억 3,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79쪽 중단 자활근로사업은 자활근로급여 단가 인상에 따라 2억 1,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82쪽 보훈노인과 세출 예산안은 기정예산에서 69억 9,800만 원 증액된 4,939억 4,9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역으로 284쪽 상단 기초연금은 기초연금 지급액 증가에 따라 62억 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84쪽 중단 인공지능 활용 노인교육 및 치유 프로그램 지원은 노년층에게 인공지능 로봇을 활용한 교육 및 치유 프로그램 제공을 위해 2억 2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85쪽 상단 시노인복지관 기능보강 사업은 노후화된 물품 교체 등 시설 환경 개선을 위해 2억 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85쪽 하단 울산광역시 보훈회관 사무공간 확충은 보훈회관 내 사무공간 확충으로 업무 효율 향상을 위해 6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87쪽 장애인복지과 세출 예산안은 기정예산에서 58억 1,400만 원 증액된 1,719억 1,7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역으로 287쪽 중단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지원은 주간활동 서비스 이용자 증가에 따라 22억 1,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87쪽 하단 발달장애인 방과후 활동 서비스 지원은 방과후 활동 서비스 이용자 증가에 따라 5억 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88쪽 하단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은 장애인 보조기기 이용률 감소에 따라 1,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89쪽 상단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은 종사자 인건비 증가분 반영 및 시설 냉방비 지원을 위해 13억 7,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90쪽 하단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은 기능보강 대상 확정에 따라 3억 2,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92쪽 여성가족청소년과 세출 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3억 9,100만 원 증액된 459억 1,3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역으로 293쪽 상단 여성회관 기능보강은 건물 유지보수 및 각종 교육기자재 구입비로 9,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94쪽 상단 청소년 국제교류는 울산 지역 청소년의 글로벌 리더십
함양을 위한 국제교류 사업으로 2,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94쪽 하단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지원은 사업 인력 축소분을 반영하여 2,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503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은 2,093억 600만 원으로 1억 2천만 원을 정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울산다운 복지 서비스로 시민 모두가 만족하는 따뜻한 안심도시 복지도시 구축을 위해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우리국 예산안이 원하는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와 협조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연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문위원 김영진입니다. 복지여성국소관 일반회계 특별회계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 주요 신규사업, 주요 정감사업은 검토보고서 5에서 1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복지여성국 제철 예산 중 부수별 검토 의견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일상 돌봄 서비스 사업 신규 편성, 긴급 틈새 돌봄 지원 시범사업 정액 편성 사유, 보호노인과 소관은 인공지능 활용 노인교육 및 치유 프로그램 지원 사업, 울산광역시 보건회관 사무공간 확충 신규 편성 사유, 기초연금 정액 편성 사유. 다음 장애인 복지과 소관은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정액 편성 사유, 장애인 보조기구 지원 감액 편성 사유, 여성가족 청소년과 소관은 청소년 국제교류 신규 편성, 여성회관 기능보강 정액 편성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복지여성국 세출 예산은 사회복지시설 냉방비 추가 지원에 따른 운영비 정액이 대부분으로 사회복지시설의 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대부분의 시설이 월 10만 원씩 2개월 지원이나 울산 양용원의 경우에는 100만 원이 정액 편성되어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지난 제238회 임시회 기간 중에 제1회 추가 경정 예산 심사를 통해 사회복지시설 난방비 지원에 따른 예산을 편성한 바 있으나 이번 3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사회복지시설 난방비 추가 지원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난방비 예산 반영이 적기에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보여지며 향후에 예산 편성 시 시기에 맞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 예산 중 부당이득금, 대불금 등 횟수 과징금 정액 편성 사유, 순세계 잉여금 감액 편성 사유, 세출 예산 중 의료급여 진료비 감액 편성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김영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여성국 소관 일반회계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순서에 따라 방해섭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과장님 또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수고 많으시고 이번 또 추경도 알차게 준비하셨네요. 여러 가지 보니까 좀 눈에 띄는 어떤 사업도 있고 그 일상 돌봄 서비스 사업 이게 지금 과장 복지정책과장님한테 설명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처음 시행되는 거죠? 이번에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에 처음 들어가는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뭐 지금 대상이나 이런 부분은 지금 설명이 되어 있긴 한데 뭐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 처음 일단 보건복지부에서 진행하는 공모사업이고 지금 한 12개 시도가 이 사업을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까 제안 말씀에 드린 바와 같이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 그리고 가족을 돌보는 청년인데요. 중장년이라 하면 이제 나이는 40세에서 64세 그 갑작스러운 뭐 질병이나 부상으로 사실상 돌봄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가족이 없을 경우에 이런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요. 또 청년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이 경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가족을 돌볼 경우에 이런 가족을 돌볼 수 있는 그 재가 서비스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정책 타겟을 중장년과 가족을 돌본 청년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사업비는 9월부터 12월까지 일단 시범 사업이고 보건복지부에서도 내년에 좀 더 이 사업을 확대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예, 설명 감사드리고 이 부분 굉장히 어떤 좋은 사업이라 생각이 되어지고 아무래도 처음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뭐 홍보 이렇게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이런 부분 홍보가 좀 잘 되어져서 필요하신 분들이 꼭 이렇게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285페이지에 시노인복지관 기능보강 사업이 있는데요. 이 부분도 간략하게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 돼가기 때문에 굉장히 노후된 그런 시설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주로 이제 안전에 관한 기능 보강만 해왔지 실제적인 어르신이 생활하면서 편의를 뭐 제공해 드리지 못한 부분을 이번에 이제 이 기능 보강을 하려고 그래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뭐 식탁 교체라든지 바닥이 너무 미끄러워서 자원봉사자분들이 와서 배식을 한다든지 조리를 할 때 미끄러워서 넘어질 뻔한 사례도 있고 이래서 타일을 교체하고 식탁도 이제 낡은 것은 아닌데 좀 산뜻한 그런 환경에서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교체를 하고 또 다양하게 또 필요한 부분을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그 노인복지관에 가면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이제 시설이 좀 노후화돼 있고 좀 오래되다 보니까 이런 어떤 좀 민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마 전반적으로 아마 이렇게 반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좀 잘 되어져서 어르신들이 쾌적하게 그렇게 지낼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영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수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우리 장애인 복지과 과장님. 예. 지금 저 발달 장애인 주안보 서비스 지원 사업 287페이지. 예. 또한 그 발달 장애인 방과 후 활동 지원 사업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이번에 추경의 예산이 정액 편성되는데 상세하게 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 그 발달장애인 주간 활동 서비스는 낮 시간 동안 18세 이상 발달장애인 대상으로 낮 시간 동안 뭐 체험 활동도 할 수 있고요. 뭐 움직이는 거, 뭐 교육 받는 거. 예를 들어서 뭐 문화센터 가서 강좌 받을 수도 있는 시간 동안 활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이번에 저희들이 당초에는 한 190명 정도가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원이 늘어나서 보건복지부에서 이야기를 해서 한 323명 정도까지 확충할 수 있도록 해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돼 있고 기본 시간도 7시간 정도 늘어났습니다. 당초에는 뭐 기본 시간이 한 달에 125시간인데 지금 하반기부터는 132시간까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평균적으로 따지면은 하루에 한 4시간, 5시간 정도 받을 수 있고요. 이 방과 후 활동 서비스는 6세부터 18세 아동이 참여를 하는 거고 학교에 마친 이후에 이것도 또 동일하게 체험 프로그램이나 각종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지원하는 내용이고 여기도 저희들 현재 지금 210명 정도가 참석을 하고 있는데 지금 발달장애인들이 늘어나고 있어서 한 282명 정도까지 연말까지 충분히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서 복지부하고 협의해서 저희들 예산이 늘어나게 된 상태입니다. 예, 우리 요즘 뭐 복지 사업이 주로 장애인 사업이 주로 많이 위주로 지금 이래 복지 사업을 해주고 있는데 사실 여기 보면은 발달 장애인이 사회적인 또 문제가 또 대두되어 있기 때문에 요즘 뭐 시설은 뭐 여러 가지로 또 뭐 많이 또 이래 또 시설이 준비되어 있어 가지고 장애인 뭐 활용을 잘 하고 있는데 그게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그 인력 수급이
선생님들 인력 수급이 참 문제가 된다. 너무 적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우리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되어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보강할 생각은 없으신지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지금 시설 중에 인력 수급이 필요한 게 주간보호 시설인데 지금 해마다 한 3, 4명씩 확충하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저희들 왕창 시설에 42개의 시설이 있는데 거기에 시설을 모두 확충하기는 어렵고요. 조금씩 한 해 한 4, 5명 정도 확충을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확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은 울산에 시설이 전반적으로 42개지요. 주간보호 시설이 42개입니다. 주간보호 시설 42개인데 지금 내가 보니까 복지부 가이드라인보다도 적고 또 전국 평균치보다도 우리 울산시가 한 명 정도 적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해소해 줘야 우리 또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이 좀 이래 또 서비스 질이 좀 나아지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금년부터 한 해 4명씩 이래 아닙니다. 지원하고 있습니까? 기존에 3년 전부터 해서 지금 10개소가 기존에 3명에서 4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지금 향후에 그러면 이거를 지금은 전적으로는 다 하면 예산 때문에 연차적으로 지원을 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죠? 예. 그렇게 각별히 주간보호 시설에는 또 환자들이 또 중증도 있고 경증도 있고 있으니까 그게 좀 이래 시설에 파악해서 특히 좀 이래 시설 운영에 좀 이래 어려운 그런 시설에는 좀 우선적으로 지원돼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렇게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보훈노인 과장님. 예. 258페이지, 285페이지. 보훈회관 사무공간 확충 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보훈단체가 이제 10개 단체가 보훈회관에 상주했습니다. 그런데 단체는 이제 11개 단체인데 지금 상주해 있는 사무실은 이제 10개다 보니까 지금 한 공간에서 2개 단체가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제 분리해서 각 단체별로 기능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사무 공간을 활용하는 회원들이 좀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보훈회관 내에 협의회 사무실 공간을 이번에 좀 설치를 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우리 장애인 복지과에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13억 7,800만 원 정액 편성됐는데 요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 또 해주시고. 예, 장애인 거주시는 국비 매칭 사업으로 해마다 연초에 보면은 인건비 가이드라인 기준이 복지부에서 늦게 내려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12월에 확충이 되더라도 조금 부족해서 저희들이 해마다 추경에 가이드라인 기준으로 맞춰주고자 추경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사입니다. 네, 한수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칠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 많습니다. 보훈노인 과장님, 예. 인공지능 활용 노인 교육 및 치유 프로그램 지원 사업 예. 신규 편성된 데 설명 조금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 지금 우리 시의 지금 노인 인구가 지금 7월 말일자로 이제 17만 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15.4% 정도 지금 차지하고 있고 현재 전국 노인 평균 노인 비율이 한 18% 되는데 거기에서는 아직 좀 저희들이 그나마 이제 좀 젊은 도시에 편에 속하고 있지만은 향후에 지금 얼마 전에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50년도에는 한 우리 울산에도 노인 인구가 한 42% 정도 육박한다는
통계가 나와서 정말 생각하기도 어려운 그런 통계 수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미래에 대비하기 위해서 어르신들을 돌봄하는 데는 지금 젊은 인력이 사람이 돌봄을 하면 최적의 돌봄 상황이지만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이제 울산시에 선제적으로 AI 첨단 인공지능을 활용한 프로그램을 어르신들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이번에 한 40대를 구입하려고 2억 2천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여기는 이제 정서적인 지능이라든지 교육 프로그램이 탑재된 인공지능으로 활용을 해서 선제적으로 좀 대응하려고 그래 한 사업입니다. 그럼 노인복지관에다가 지원을 해야 예. 노인복지관이 한 40대 우선 여기서는 이제 좀 개인이 보급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고 활용법도 고가이기 또 제품이고 이래서 우선 복지관이 한 40대 정도 지원해서 활용을 해보고 효율성이 있으면 점차 좀 다른 방안으로 확대하는 것을 그러니까 검토하려고 합니다. 구군별로 그 이제 어르신들 숫자에 맞도록 해가지고 배분한다 그 말씀입니까? 예, 지금은 현재 우리 그러니까. 시복지관에 40대를 보급할 예정입니다. 시복지관에만 예. 구군에는 지금 안 내려갔네요. 안 내려갔습니다. 예. 내년에 이제 또 내년 말에 송정에 제2 시립 복지관이 이제 개관되기 때문에 예. 거기까지 하면 한 두 군데 시 복지관에 지금 보급할 계획입니다. 구군에서는 하려고 하면은 그러면은 기초단체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타 시도에 운영을 하는 데가 있습니까? 다 시도에도 지금 규모별로 다르지만은 네. 이 움직임이 지금 있고 보급했는 데가 있습니다. 몇 개 시도가 있는 걸로 지금 그리 파악하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그 어르신들의 홍도나 반응은 굉장히 좋으신 편이고요. 예, 반응이 좋습니다. 특히 트로트 노래를 부르기라든지 건강이라든지 교육에 대한 기능은 효율성이 지금 상당히 높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무튼 뭐 예. 40대라 그러니까 잘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을 예,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경로당 냉난방비하고 양곡비 지원은 어떤 내용이죠? 경로당 냉난방비는 지금 현재 경로당 냉난방비가 7, 8월 달에 냉방비를 2개월치를 월 경로당별로 지금 현재 11만 5천 원을 지원하는데 이번에 많은 인상되어서 경로당별로 12만 5천 원 두 달치를 지원하려고 합니다. 양곡은 1년에 경로당에 8포대 최대 지원하고 있습니다. 희망하는 어떤 데는 경로당이 좀 적은 데는 8대를 희망하지 않았어 8포대 내에서 이제 희망하는 대로 신청하면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대 8포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절기에는 난방비 지원이 되는 게 아니고 이번에 하절기에 냉방비입니다. 냉방비만 예, 지원을 했는 예. 겁니까? 많은 정도 추가 지원해드리면 다 예. 어느 정도 해결이 됩니까? 뭐 좀 부족한 면이 있지만은 뭐 또 구군에서 또 자체 충당을 하는 금액이 있기 때문에 가능할 것으로 보아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금액이 예. 크진 않은데 예. 추가로 목이 들어가서 물어봤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 복지과장님, 그 북구 장애인 복지관에 지금 어느 정도 건립이 돼가 있죠? 북구장애인 복지관 시립이지요, 그러니까. 장애인 복지관 아닙니까? 그 송정동에 노인복지관 말씀하시는 노인복지관 말고 차- 창평동에 그러니까 송정동에 아니라 창평동에. 예. 그 북구 올림 예, 예. 복지재단에 사는 거예요. 예, 예. 예. 아마 저희들이 알기로는 하반기에 개설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CS는 지원이 되는 게 없었습니까? 저희들이 작년인가 아마 보조금으로 조금 지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물은 이제 다 지었는데 요번에 이제 비가 오면서 좀 비가 많이 샜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 부분을 물어보려고 했는 건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칠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연옥 복지여성국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추경 준비하시느라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한용희 여성국장, 여성가족 청소년과 과장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국제교류 신규 사업 예산서 294쪽 질의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글로벌 리더십 함량을 위해서 그 청소년 국제 교류 신규 사업을 만들어 주셨는데요. 청소년상 수상자 대상자들을 위해서 이번에 만들어 주셨네, 그죠? 예. 좋은 사업을 만들어 주셔서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대상자들이 청소년상 수상자들인가요? 대상자는 청소년 수상자를 이제 우선적으로 하는 예, 겁니까? 우선적으로 하고 또 그 중에서 일부 또 안 가는 수상자가 있으면은 나머지는 공개 모집을 해서 그렇게 네. 추진하려고 합니다. 제가 제안을 한 게 드리고 싶은데 해도 됩니까? 예. 여기 보니까 설명서집을 보니까 코로나19로 3년 동안 중단이 됐던 사업을 재개했다 이렇게 돼 있던데 예, 맞습니다. 예. 혹시 그 3년 동안 수상은 계속 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그 수상했던 3년 동안에 수상받았던 그 학생들도 혹시 수상 대상자에 대상자에 선정을 해 주실 수 있는지 한번 적극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조금 제안을 그때 드리고 코로나 싶습니다. 때는 그렇게 이제 많지는 또 않은 것 같더라고요. 수상자가. 많지는 않아도 예. 그래도 좋은 사업을 만드셨으니 예. 그 대상자의 수상자들도 혹시 같이 대상자에 알겠습니다. 끼워주셨으면 하는 제안을 드려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어쨌거나 좋은 사업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네. 그리고 복지정책과 아까 일상 돌봄 서비스 사업 박경래 네. 과장님 제가 추가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일상 돌봄 서비스 이 신청을 어디로 하는 겁니까? 지금 현재는 이제 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관 모집 단계에 있고요. 네. 서비스를 이제 시스템을 통해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지금 정비를 하는 부분은 복지부하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런 업무를 하는 분들은 어떤 유형들이 하게 돼요? 혹시 요양보호사님들이 하게 되나요? 그렇죠. 일단 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 일정의 시설이죠. 시설은 개인 사업자도 가능하고 보통 사회적 협동조합, 단체도 가능합니다. 이런 분들이 예약을 해야 할 수 있어요? 지금 현재는 일단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관을 모집하는 단계이고요. 나중에 이제 제가 이제 이용자로서 서비스 제공하려면 미리 시스템에 내가 어떠한 서비스를 원한다는 걸 이제 신청을 해야 되는 걸 맞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이 서비스는 소득에 대한 기준은 없는데 그 대신에 기준 소득 160% 이하인 경우에는 그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비용 부담이 면제된다든가 아니면 10%, 20% 정도 분담하면 되고요. 소득이 160%를 넘어가게 되면은 우리가 지금 책정된 기본 요금 그대로를 본인이 부담하면 됩니다. 이런 서비스를 이용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생계급여에 대해서 질의 한 가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계급여. 278쪽에 보면 생계급여가 지금 18억 증액이 되어 있는데 네, 신규 예. 생계급여 18억 증액입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 울산의 수급자가 지금 1,552세대가 갑자기 증가가 돼 있더라고요. 83% 정도 증가가 되는데 우리 울산이 수급자가 갑자기 이렇게 많이 증가가 된 거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까 네. 말씀드린 대로 신규 대상자 가구가 근본적으로 증가한 데는 그 기준 그 소득이 되는 기준 소득에 대한 부분이 기준이 좀 상향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2021년도 10월에 그 부양 의무자에 대한 의무가 폐지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우리 시를 비롯해 전국적으로 이렇게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좀 더 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보건노인과 김정호 과장님께 아까 AI 활용한 노인교육 치유 프로그램 지원 신규 사업 여기에 제가 추가로 질의 조금만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 선제적으로 하셨다고 말씀을 했어요, 그죠? 예. 네, 그런데 선제적으로 하신 거는 좋은데 꼭 추경해서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저희들이 지금 어르신들의 욕구가 나날이 이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다양하게 요구사항이 또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보면 그
다양한 이제 돌봄으로 어르신들을 이제 케어하는 뭐 사업을 하고 있지만은 지금 또 때를 시기를 지금 환경을 적절한 환경이 시기가 아닌가 싶어집니다. 더구나 지금 어르신들이 이제 이 젊으신 어르신들이 자꾸 늘어나는 욕구가 과거하고 달리 지금 문해에 관한 또 요구도 다양하고 키오스크라든지 뭐 컴퓨터 기기 활용이라든지 이런 거를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서 지금 비록 추경에 지금 시기가 적절하다고 보아집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네.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40대 정도 해야지 가능한가요? 대수가 많으면 뭐 다른 복지관에도 보고를 하면 좋지만은 지금 처음 이제 보급을 해서 시행을 해보는 그 사업이기 때문에 한 40대 정도 해보고 또 이 효율화가 높으면 반응이 좋으면 더 보급을 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아집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기초연금, 예. 네, 그게 62억이 국비 100%인데 추경에 올라온 이유. 예. 네. 그동안 저 기초연금은 이제 중구하고 울주구는 80% 국비가 지원됐고 네, 남구, 동구, 북구는 70% 지원됐는데 네, 이번에 이제 국비가 10%씩 더 추가로 세 개 구에 지원됐습니다. 이미 100% 이제 국비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 편성이 됐습니다. 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복지과 김종혜 과장님, 네. 예산서 290쪽에 보면 장애인 직업 재활 시설 기능 보강 사업이 3억 2,600만 원이 감액이 돼 있어요. 네, 예. 그 사유에 대해서 보니까 기능 보강 신청건이 미확정에 따른 감액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중구에 장애인 보좌업장에서 사무용지 재단 보장기를 구입하고자 국비 신청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중간에 당초에는 선정이 안 되고 중간 과정에서 선정을 좀 해달라고 몇 번이나 요청했는데도 올해는 힘들겠다. 그래서 결국은 국비 보조를 못 받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저희들이 뭐 일단 국비 보조를 못 받는 데서 저희들이 전적으로 또 12만 다 3억 2천을 투입할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내년에 다시 한번 기능보강사업으로 재신청을 한번 해보는 걸 검토를 하고 올해는 저희들 추경에 감액하게 됐습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손명현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정책과 어쨌든 수급자가 탈수급하는 게 우리가 그죠 정책의 가장 중요한 골자라고 보면 이번 이제 추경 예산을 이렇게 보게 되면 특히나 또 청년 키움 저축 그죠 내일 저축 계좌 뭐 이런 쪽에는 차상위 초과 지원하는 거는 8억 이상 지금 감액이 되어 있고 물론 인건비는 조금 정액이 됐는데 그 지금 뭐고 자활사업센터에는 그죠 전체적으로 어쨌든 이거는 거의 다 국비가 지금 90%죠 그죠 네. 그렇다면 좀 우리가 좀 선제적으로 어쨌든 그 탈수급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닌가 전반적으로 너무 지금 감액이 많다는 걸 제가 이렇게 보게 되거든요. 과장님? 네, 전적으로 동의하는 말씀입니다. 그 자활 근로 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이제 좀 사업비가 정액된 거는 그 취약계층 보호 차원에서 그 일종의 지급 단가라고 해야 되죠. 예, 예. 단가가 어느 단가가 정도 올랐더라고요. 조금 더 올랐기 네.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더 보상하는데 유리한 측면이 있고요. 예. 청년 저축 계좌라든가 여러 가지 탈수급에 필요한 그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사업들인데 이게 3년의 기간 동안 이런 조건들을 좀 계속적으로 이어가는 데 있어서는 조금 힘이 드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어쨌든 인원에 맞춰서 저희가 예상을 계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좀 감액되는 부분들도 그 통장의 형태에 따라서 조금씩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빈곤선이라 해서 오히려 수급 상태가 낮다 해서 그지 맞죠? 안 하려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고 그러하다면 우리가 좀 시가 좀 선제적으로 해서 이런 자활센터랑 좀 연계가 돼서
이런 정보들을 좀 제대로 좀 제공이 되고 이 친구들이 또 통장에 돈을 그렇게 좀 저축을 모으고 해서 뭔가 좀 발전적이 나와야 되는데 특히 이번 추경이 이렇게 많은 돈이 저기 감액이 되니까 결국은 이제 아직도 3개월 남았잖아요. 그것도 왜 그 감액이 이만큼이나 특히나 내일 저축계좌 청년 거기는 근 8억이나 넘게 지금 감액이 시켰고 하니까 그래서 뭔가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뭐 명확하게 이게 지금 이해가 잘 안 돼서 일단 자산 형성 규모가 큰 경우에는 탈수급을 전제로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또 3년 기간 동안 네네. 어느 정도 국가 공인 그 자격증을 취득한다든가 이런 근본적인 취지는 탈수급이 맞습니다. 근데 예산이 또 정액되고 감액되는 부분들은 그 통장 계좌 간에 또 예산 조정이 또 필요한 부분도 있어서 이렇게 된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하여튼 좀 잘 좀 이렇게 뭐랄까 충분한 홍보와 그렇죠, 안내와 안내. 궤도를 통해서 그렇죠. 네,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좀 저희가 신경 써서 해야 될 사안인 특히나 것 울산 같습니다. 청년들이 맞잖아요. 네, 가난한 빈 곳에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죠? 예. 알겠습니다. 그리하고 우리 동의원님이 계속 질의를 하시는데 그 아까 그 이제 그 우리 어르신들 이제 신규 사업 2억 컴퓨터 그죠? 그 어쨌든 시노인복지관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먼저 40대를 공급한다 하는데 이게 이제 지금 개인적으로 가지 아니하고 교육에 이용한다라든지 지금 이렇게 하시겠다는 뜻이잖아요. 예, 교육 개개인에게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안 맞습니다. 그 관리도 중요하고 이걸 잘 할 수 있는 인력들이 과연 여기에 얼마만큼 되는지 그런 것도 참 걱정이거든요. 사실은요. 신규 사업이라는 것이 이게 잘 확대되면 아마 다른 노인복지관에도 지금 이게 좀 확대되는 사업이 아닐까요? 그죠? 과장님 그렇죠?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신규 사업이기 때문에 어쨌든 저는 뭐 이게 아주 뭐 이렇게 다양한 기능을 하는 그런 기계 몇 대가 아니고 40대라면 우리가 말하는 손에 잡기 쉬운 뭐 이런 그죠? 이런 것들인가 뭐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40대면 이 40대를 운용하는 복지사들의 어떤 그런 인력들의 어떤 그런 것도 좀 있어야 되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지 그게 좀 걱정이에요. 그래서 과장님 좀 신규 사업이니까 특별하게 좀 신경을 쓰셔서 사회복지사도 이것 때문에 또 어떤 노동이 가중되면 안 되잖아요. 오히려 어르신들이 좀 어렵게 다가가는 어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편리하게 하게끔 하는 거죠,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런 아까 뭐 키오스크 얘기도 했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잘 적절하게 안배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릴게요. 예, 잘 알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쭉 보면 이번에 이제 장애인 복지과에 발달 장애에 대해서 어쨌든 많은 돈들이 지금 정액이 많이 됐다, 그죠? 네. 과장님. 아까 우리 안수일 의원도 질의를 하셨지만 거기 특히나 거주시설 운영이 뭐 13억이나 정액이 돼요. 이 13억의 돈을 그러면 지금 정액되면 3개월이 다 쓴다는 얘기입니까? 예, 연말까지. 거주시설 운영. 예. 인건비입니다. 직원 인건비. 그럼 그전에 우리 예산이 부족해서 편성을 안 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그게 예산이 예를 들어서 만일에 100이라 하면은 국비가 보통 보면 90만 내려옵니다. 아하. 그 이제 시비하고 다 매칭해도 네. 한 95% 정도밖에 안 되고요. 예. 5% 정도는 더 확충을 해야 되니까 이번에 예. 저희들이 더 이제 마지막 추경에다가 마지막 추경에 또 하면 너무 늦으니까 3회. 그래요? 그래서 안 그래도 갑자기 13억이라는 이 많은 돈을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발달장애인 아까도 설명을 하시던데 왜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뭐 예산이 되니까 사람이 수반되는 건지 주간활동 서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용 대상자가 190에서 보건복지부 내시가 이만큼 지원하라 해서 우리가 뭐 애끼고 있다가 지원하는 건지 갑자기 이렇게 인원이 거의 뭐 꽃배기로 이게 발달장애인 배수로. 주간 활동하고요. 방과후 활동 같은 경우는 대상자들이 시간을 항상 좀 많이 늘어달라 했는데 근데 이번에 늘어나면서 이제 7시간 늘어나면서 대상자도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대상자도 시간도 늘고 예. 그럼 이런 새로 진입하는 사람들입니까? 새로 진입하는 사람은 그냥 시간하고 다 대상자가 늘어가는 거고요. 예. 기존 사람은 기본 시간이 시간이 늘어나는 거고. 이제 한 달에 7시간이니까 이게 이제 기존에 뭐 조금씩 받더라도 좀 부족한 사람들은 7시간 더
늘어나게 그래도 되는 최대한 자기는 7시간 쓰잖아, 한 사람이. 평균적으로 이제 하루에 네. 한 4시간 정도를 쓰는데 네네. 기존은 정도로 지난번 3시 한 2시간 반 응. 정도 쓸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조금씩 늘어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도 시간이. 어째 이마에 190에서 323명이나 늘어나는 이런 부분이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근데 실제적으로 응. 요즘은 발달 장애인이 조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부모 상담도 그냥 50% 이상 정액이 되고, 그죠? 그래 된 거잖아.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거는 뭐 정책과에 일단 과장님께 먼저 질의를 드릴게요. 긴급 틈새 돌봄 지원 시범 사업이 우리 기존 그 대체 인력 지원은 사회복지사가 이제 공백이 생겼을 때 지원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긴급 틈새 사업이 이번에 지금 신규더라고요. 이게 코로나 이후에 네. 타 시도는 지금 시행하고 있던데. 그게 신규가 당초 예산에 편성되지 못하고 지금 네. 계속 추경에 편성되고 있는 부분들은 네. 보건복지부하고 같이 이렇게 수요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네. 지금 한 몇 년째 경남이나 다른 시도는 다 시행하고 있어요, 이거를. 네, 지금 이번에 근데 저희는 왜 네. 우리가 이거를 왜 당초를 못하고 이제 이 추경에 하냐는 이게 거지. 수요 조사 결과가 내려온 게 이번 7월입니다. 그래서 어. 지금 저희가 이제 이번 우리가 지금 늦게 대응한 건 아니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다고요? 예. 그럼 타 시도는 왜 벌써 하고 있어요? 긴급 틈새 돌봄은 응.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코로나 상황에 네, 지금 네. 가족을 돌볼 수 없는 사람들에게 상황, 제가 오케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분들인데 그건 제가 이해를 하고 있죠. 예, 예. 응. 수요조사 결과를 저희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먼저 했다는 것은 어느 정도의 그 예전에 앞전 연도의 수요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당초 예산에 편성한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이런 이처럼- 사업들은 당초에 돼야 되지 않느냐. 제 맞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은 네. 이게 추경이 올라온 건 아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지금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렇다면 내년 사업에 이거는 꼭 좀 편성이 돼야 되겠다. 물론 지금 이 3개월 얼마만큼 지금 홍보가 되고 이 예산을 소진하려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죠? 네, 이게 한시적 시범 사업이기 때문에 아까 사전에 말씀드린 그 일상 돌봄 서비스하고의 내용적인 부분이 유사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 정책이 이게 코로나 상황에서의 한시적 시범 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내년에 이제 어떻게 될지 일상 모른다. 서비스로 어떻게 통합적으로 네. 확대할 네. 것인지는 아마 정책적으로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국장님, 네. 이게 이제 결국은 이제 우리 울산복지진흥사회서비스원이 수탁을 합니다, 그죠? 네, 네,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두 기관 중에는 사회서비스원이 하는 역할이죠. 네. 예. 제가 지금 왜 국장님께 지금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지금 이 우리가 두 기관이 합쳐져서 네. 지금 운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제가 지난번 그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그 단일 임금제 때문에 용역에도 참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아직까지도 직제가 뚜렷하게 구분되지 아니하고 있다. 사회서비스원은 사회복지 어떤 실질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 기관이고, 그 다음에 여성가족정책국은 어쨌든 우리 울산시에 필요한 정책을 연구하는 곳이다, 그렇죠? 네. 맞죠?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두 연구원은 지금 사회서비스원에 소속되어 있고, 심지어는 그 직제에 들어가 보시면 아직도 그 밑에 지금 어디 부서로 되어 있냐면 사회서비스원의 뭐 민간지원팀, 오디팀 이렇게 지금 한번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냐는 거죠. 제가 그래서 저희 뭐 국장님하고도 같이 갔지만 우리가 일부러 시설을 방문했고 그 당시 정청석 원장님께도 분명히 이 이원화된 이 조직을 일원화 시켜 달라고 요구를 했었고 이게 10월까지 저한테 보고를 하기로 돼 있습니다. 불과 10월은 지금 다음 달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분명히 그때 당시도 제가 그때 236회 임시회 업무보고 때도 정청석 원장님께서 이 부분을 분명하게 용역의 결과가 나오면 이 용역을 그한테 모든 직제 공평하게 되도록 하겠다라는 거죠, 그죠? 그게 원리입니다. 두 기관이 합쳐질 때는 공평하게 잘 섞이는 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우려했고 저희들이 이걸 과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시끄러웠잖아요. 시민사회 조직도 굉장히 여기에 대한 불만도 많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 민스팔기 김두김 시장님의 강력한 의지도 있었고 지금 전체적으로 다 효율과 어떤 이걸 위해서 가고 있는 방향인데 1호 우리가 통합기관이에요. 근데 지금 너무 시끄러운 소리가 많이 나와요. 안에. 그리고 저도 안에 들여다보면 너무 엉터리라는 거죠.
진짜 전혀 통합되지 아니하는 아직도 두 집 살림이 한 집에서 지금 이 집 서지 밥을 따로 해 먹는 지금 그거예요. 지금 가장 중요한 임금입니다. 임금 보수 체계가 단일화돼야 된다. 적어도 그게 안 맞으면 그거는 단일화. 왜 보수가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어떻게 지금 운영을 해나간다라는 것이 전혀 지금 안 맞고 있다. 그래서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주시고 대구 같은 경우 4기관이 합쳤는데도 지금 임금 다 단일화 시켰어요. 그리고 각각의 일하는 어떤 그런 부분도 정확하게 지금 통일되어 있고, 왜냐하면 분명히 경력이라든지 확인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정책은 정책대로 모으고 또 실무 사회서비스는 해야 할 일, 사회서비스분이 해야 할 일 너무 많아요. 지금 복지가 요구하는 것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좀 해주시고, 과장님 통합보수 체계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 저한테 좀 경력 환산 기준표 이런 부분들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특히 현재 채용되어 있는 두 본부의 본부장님, 그리고 연구직, 사무직 현재 어떻게 지급했나 하는 이것 좀 자료 저한테 좀 제출 부탁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지금도 다른 기관들이 지금 합병을 하고 있는 과정이니 우리가 제일 먼저 했기 때문에 국장님 좀 신경 써주십시오. 그죠? 모범적인 통합의 사례가 될 수 있도록 대구가 4기관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스무스하게 지금 임금 모든 것이 다 통일을 되었기 때문에 우리 울산도 좀 그렇게 맞춰져야 되지 않느냐라는 게 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의원님들 다 같은 생각일 겁니다. 그죠? 네. 국장님 좀 부탁드릴게요. 예, 네네. 일단 제 의견을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네네. 일단 저희들 말씀하신 대로 제일 1호 통합기관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기관들보다 저희들이 좀 이렇게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야 되고, 특히 그 통합을 함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어떤 성과라든지 어떤 우리 지역에서 복지 분야에서 연구 정책 그리고 실제로 사회 서비스를 실행하는 데 있어 가지고 어떠한 시너지 효과가 나냐 이거를 보이는 게 첫 번째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또 그와 더불어서 소속된 직원들의 임금 부분도 저희들이 지난번 한번 그 임금만 연구를 한 건 아니고 전체 조직 운영에 관한 부분 연구를 한 바도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진흥원에서 통합된 임금표를 지금 새로 들어오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새로운 임금을 적용을 해야 될 것이고, 또 기존에 있던 두 기관이 임금 차이가 약간 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그 부분을 어떻게 맞춰 나가야 할 것인가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우리가 임금 체계를 통합을 하기는 하되 거기에서 손해를 보는 사람이 또 있어서는 안 될 거고, 또 획기적인 또 임금 인상을 하기 위해 임금 인상의 결과가 나타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경계를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임금 인상의 효과가 나타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좀 단번에 우리가 하기보다는, 왜냐하면 우리가 먼저 시민들에게 두 기관 통합의 성과를 먼저 보여주고 맞습니다. 그 효율성을 보여드리는 게 우선 좀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동시에 그 내부적으로 우리가 조직 통합의 이제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러한 부분도 저희들이 이렇게 시간을 두면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장님 하여튼 국장님 믿습니다. 예.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시거나 지적하신 사항은 정책 추진 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복지여성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증 제3항 의안번호 제305호 울산광역시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할 손명희 의원께서는 바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영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환경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손명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 등 19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305호
울산광역시 식품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식품 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식품뿐만 아니라 생활용품까지 기부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지역 내 나눔 문화를 확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명을 울산광역시 식품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서 울산광역시 식품 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자치법규 위반 기준 및 상위 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조문 체계를 정비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시장의 책무와 시책 추진 조항을 통합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실태조사 조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광역기부식품 등 지원센터의 지정 및 평가에 대한 근거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에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손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기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순 국장께서는 바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복지여성국장 김현옥입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경래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손명희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305호 울산광역시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시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견에 앞서 식품 등 기부 사업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울산광역시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지원 전부 개정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주신 손명희 의원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본 전부 개정 조례안은 식품 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식품뿐만 아니라 생활용품까지 기부 범위를 확대하여 지역 내 나눔 문화를 확산하려는 것으로 본 전부 개정을 통해 우리시 식품 등 기부 사업의 활성화와 안정적인 사업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따라 울산광역시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안은 타당하다는 우리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연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문위원 김영진입니다. 의안번호 제305호 울산광역시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후 주요 내용, 근거, 법규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기부 범위를 생활용품까지 확대함으로써 지역 내 나눔 문화를 확산하려는 것으로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김영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라고 질의토론에 대한 답변은 손명희 의원님과 집행기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수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손명희 의원님께서 나눔 문화 활성화 차원에서 또 이래 식품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가지고 준비해 주셨는데 그렇습니다. 요즘은 나눔 문화가 또 이래 또 우리 또 지역의 소외계층을 또 이래 들어주기 위해서 이 조례가 또 이래 또 생활용품까지 이 확대해서 개정안을 내놔서 아주 저도 뭐 공감하고 동의하고 아무튼 이 조례가 또 우리 지역에 또 그런 소외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분들에게 이런 나눔 문화가 확산되기를 또 바라고 또 우리 집행부서에서도 또 많은 또 관심을 가지고 또 이런 사업이 확산될 수 있도록 임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사입니다. 예. 네, 안수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우리가 울산시 광역 푸드뱅크 이렇게 돼 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 조례가 되고 나면 그 혹시나 푸드뱅크로 이래서 식품만 생각할 수도 있지 않나요? 어때요, 국장님? 이런 부분들은? 예, 뭐 그런 소지가 있기는 한데 네. 그래도 가장 여러 이제 제공되는 물품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식품이고. 예, 식품이기 때문에 뭐 당분간은 이대로 유지를 해도 유지를 크게 해도. 예, 무리가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식품에 방금 우리 안수렴도 얘기하셨지만 여러 생활용품까지도 이렇게 나누면 그죠? 예. 굉장히 참 좋겠다. 좋은 조례 발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증 제3항, 의안번호 제305호, 울산광역시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증 제4항 의안번호 제302호 울산광역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할 안수일 의원께서는 바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영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환경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수일 의원입니다. 본 의원 등 22명 의원 저는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302호 울산광역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울산시 사회복지협의회에 대한 사업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사회복지사업의 수탁 또는 울산행 맞춤 복지 모델의 개발 및 사업 추진을 원활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는 울산시 사회복지협의회에 대한 시장의 지원 책무를 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협의회가 수행하는 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수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께서는 바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경래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예, 안수일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302호 울산광역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시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견에 앞서 사회복지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울산광역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주신 안수일 의원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울산광역시 사회복지협의회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지원하여 지역사회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본 제정 조례안을 통해 사회복지협의회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의 법적 근거를 강화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따라 울산광역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 제정은 타당하다는 우리 시의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연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302호 울산광역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후 주요 내용, 근거 등은 검토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울산시 사회복지협의회에 대한 사업 지원의 근거를 마련해서
울산형 맞춤 복지 모델의 개발 및 사업 추진을 원활히 하려는 것으로서 재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김영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에 대한 답변은 안수일 의원님과 집행기관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우리가 이제 실제 사회복지협의회가 이제 저희 시 노인 복지관도 지금 운영하고 있고 네. 등 해서 제대로 된 전달책 역할을 잘 하고 있는데 우리 시가 아직도 이게 없었는 걸 몰랐습니다. 예. 굉장히 좀 늦게 지금 그치? 실제로 다른 14개 시도에 현재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가 제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또 그렇지만 저희들이 조례는 없었지만 또 그동안 인건비라든지 사업비 지원은 계속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네네. 이번에 이제 조례가 제정됨으로 인해서 또 법적 근거가 마련이 되니까 좀 더 저희들이 체계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을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손명혜님 질의 없으십니까? 정치라님 질의 없으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제302호 울산광역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어길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수교체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304호 울산광역시 노후준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할 안수일 의원께서는 바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영애 위원장님을 비롯한 환경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수일 의원입니다. 본위원 등 22명 의원 저는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304호 울산광역시 노후준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상위법인 노후준비지원법에 따라 울산 시민의 노후준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서 시민이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 생활을 누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에는 안제 3조에서는 노후준비 지원을 위한 대책 수립과 재원 마련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했고 안제 4조부터 제8조까지는 지원계획 수립 및 이를 담당할 광역노후준비지원센터의 설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수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 국장께서는 바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복지여성국장 김현옥입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호 보훈노인과장입니다. 네, 안수일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304호 울산광역시 노후준비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시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견에 앞서 울산 시민의 노후준비 지원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고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주신 안수일 의원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노후준비지원법에 따라 울산 시민이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후준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노후준비 지원 시행계획 수립, 노후준비 지원 사업,
광역 노후준비지원센터 지정 및 운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령사회 진입으로 노년기에 발생할 수 있는 빈곤, 질병, 고독 등에 사전에 대처하기 위해 재무, 건강, 여가, 대인관계 등 분야별로 체계적인 노후준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노후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에 따라 조례 제정이 타당성이 있다는 우리 시의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노후준비지원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연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번호 제304호 울산광역시 노후준비지원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후 주요 내용, 근거, 법규 등은 검토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고령사회를 맞이해서 시민의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후 준비 지원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김영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에 대한 답변은 안술 위원님과 집행기관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손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에 안수일 의원님께서 울산광역시 노후준비지원조례안 제가 듣기로는 이 노후준비지원조례안 이런 조례명으로 전국 최초로 준비하셨는 것 같습니다. 뒤에 조례명을 보니까 같은 조례명으로는 울산이 아마 최초인 것 같은데 좋은 조례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22명이 모두가 동의를 하셔서 이렇게 조례를 만든 것도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는 처음 본 것 같습니다.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국장님. 예. 말씀하신 대로 이제 노후준비지원법이라는 조례 제목으로는 처음인데 이게 이제 지난해 2022년도에 노후준비지원법이라는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개정이 되면서 이제 지역에도 그 광역 노후준비지원센터를 지정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되어져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에 이제 지금 다른 시도를 사례를 보면 부산하고 전라북도가 노후준비지원센터를 지금 현재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국민연금공단이 사실은 이제 중심이 되어서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근데 국민연금공단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노후의 어떤 소득이라든지 재정 운용 부분 이런 부분 중심으로 이게 이제 되고 있다 보니 광역 단체가 같이 이제 이렇게 같이 협업을 해서 여가라든지 또 그 외 건강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분야도 같이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능을 좀 더 보강하는 그런 형태로 지금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만약에 하게 된다면은 여러 가지 이런 아까 말씀드렸던 노후에 필요한 뭐 소득, 건강, 취미, 뭐 여가 활동 또 이렇게 크게 넓게는 대인관계, 친구 관계라든지 대인관계 부분, 심리적인 부분 이런 부분까지 다 총괄할 수 있는 그런 노후준비지원센터를 지정을 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손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우리가 내일 지원센터가 있었잖아요. 옛날에 인생 이모작을 위한. 지금도 운영하고 있나요? 지금은 지금 종료되었습니다. 종료되었어요? 그때 어디가 수탁을 받아서 하고 있었죠? 그때 당시에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했습니다. 협의회에서 했는데 아마 그 폴리텍 대학인가 그쪽에서도 좀 하고 이랬었죠? 그 사업이 그럼 언제 종료되었습니까? 이게 지난해. 지난해 폐지됐습니다. 그럼 이제 이 조례가 이제 통과되고 나면 이제 혹에 필요하다면 우리 노인 어떤 그런 지원센터라든지 이런 게 이제 준비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죠, 국장님? 조례 안에 담겨져 있는 그렇습니다. 것처럼. 이게 이제 뭐 저희들
이게 보면 운영하는 방법은 뭐 지정을 해서 이제 운영하는 방식이니까 어쨌든 그런 준비는 뭐 저희 시에서 해야 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제304호 울산광역시 노준비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위원장을 대신하여 지금부터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제303호 울산광역시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할 이영애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영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11명의 의원이 찬성 발의한 의안번호 제303호 울산광역시 국가유공자 등 우선 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시설을 방문하는 국가유공자 등에게 이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우선 이용할 수 있는 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등을 예우하고 울산 시민의 애국심을 고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 및 제4조는 국가유공자 등 우선 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시장의 책무 및 적용 범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 및 안 제6조는 우선 주차구역 설치 장소 및 설치 기준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 및 안 제8조에서는 우선 주차구역의 이용 및 위반 차량 조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보해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유공자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억하며 예우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울산 시민의 나라 사랑하는 마음이 고양되기를 바라며 본 재정 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해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옥 복지여성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복지여성국장 김연옥입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호 보훈노인과장입니다. 예, 이영애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303호 울산광역시 국가유공자 등 우선 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시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견에 앞서 평소 국가유공자분들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울산광역시 국가유공자 등 우선 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주신 이영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본 재정조례안은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국가유공자분들이 우선 이용할 수 있는 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유공자를 예우하고 울산 시민의 애국심을 고취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를 통해 국가유공자에 대한 명예를 선양하고 시민들의 애국정신을 높이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현재 타 시도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지원하고 있는 등 조례 제정에 타당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국가유공자 등 우선 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연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번호 제303호 울산광역시 국가유공자 등 우선 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후 주요 내용, 근거, 법규 등은 검토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국가유공자 등의 이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등을 외유하고자 하려는 것으로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에 대한 답변은 이형의 의원님과 집행기관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하겠습니다. 예, 손명희 의원님. 네, 먼저 울산광역시 국가유공자 및 우선주차 구역 설치 운영 조례안, 좋은 조례를 만들어주신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호 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설치 기준, 이 설치 기준이 장애인 설치 기준과 어떻게 다른지 궁금합니다. 예, 장애인 주차구역과 주차구역은 지금 전체 구역 송수가 한 13면에 한 대 정도 네. 이렇게 이제 주차구역이 설치를 불편하니까 그렇게 돼 있고 네. 지금 저희들 우선 주차구역에 대해서는 30개 이상의 경우에 최소 1개 이상 우선 주차구역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조례 이게 제정된 타시도를 보니까 따끈따끈한 조례이네요. 보니까 뒤쪽에 보니까 부산 강원이 지금 6월 7월에 제정되고 우리 울산이 세 번째네, 그죠? 네. 혹시 이제 좋은 조례이기는 한데 장애 주차 구역도 있는데 또 국가유공자 주차 구역이 또 설치되면 일반인들이 우리 주차 구역이 또 없어지나 이런 거에 대해서 민원이 또 생기면 어쩌나 약간의 이런 걱정도 됩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실질적으로 이제 국가유공자 분들도 이제 연령이 많으시고 실질적인 국가에서 이동하는데 불편함을 느끼고 있고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차원이라 우리 울산 시민의 애국심을 고취하는 면에서는 반드시 필요하고 시민들도 충분히 이해할 것으로 보아집니다. 네. 그리고 또 이런 조례가 왜 이제까지 없었나 또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죠? 네, 그런 면이 있습니다. 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우리 국장님께, 과장님께 내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 여기에 대상자가 우리 시에 어느 정도 됩니까? 대상자가 지금 한 7,884명입니다. 7,884명입니다. 예. 많네요, 그죠? 예. 그래요. 지금 각 공영 주차장에 예. 다양하게 혜택을 조금씩 보고 있는 대상자가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또 우리 이제 국가유공자는 이번에 첫 단자에 들어가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제303호 울산광역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의안번호 제306호 울산광역시 남성 육아휴직 참여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할 이영애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영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11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306호 울산광역시 남성 육아휴직 참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남성의 육아휴직 참여를 지원함으로써 양성평등의 실질적인 실현과 가족 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제 3조는 남성의 육아휴직 참여에 필요한 여건 조성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제 4조 및 안제 5조는 남성 육아휴직 참여를 위한 지원계획 수립, 시행 및 지원 사업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제 6조 및 안제 7조에서는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 지급 대상 및 지급 중단 등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였으며, 안제 8조에서는 남성 육아휴직 참여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울산의 2022년 출산율은 0.85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해 저출산, 인구 감소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남성 육아휴직의 활성화가 저출산 문제의 주요 해법 중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 출산율을 제고하고 남성의 육아 참여도를 높여 가족 친화적인 환경 조성과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본 재정 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예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옥 복지여성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복지여성국장 김연옥입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용희 여성가족청소년과장입니다. 예, 이영애 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울산광역시 남성 육아휴직 참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견에 앞서 남성의 육아휴직 참여 지원을 통해 출산율을 제고하고 가족의 건강성을 높이고자 조례 제정을 대표 발의해 주신 이영애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울산시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참여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울산광역시 남성 육아휴직 지원 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하고 남성의 육아휴직 참여를 장려하기 위한 지원 사업의 범위 및 장려금의 지급 요건, 금액, 기간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참여를 활성화하여 울산시가 직면한 저출산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의 타당성이 있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남성 육아휴직 참여 지원 조례안에 대한 의견 개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연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안번호 제306호 울산광역시 남성 육아휴직 참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후 주요 내용, 근거, 법규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재정 조례안은 남성의 육아휴직 참여를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가족 친화적 사회 환경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으로서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질의 토론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에 대한 답변은 이영애 의원님과 집행기관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명희 의원님. 먼저 울산광역시 남성 육아휴직 참여 지원 조례안 훌륭한 조례를 발의하신 우리 이영애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몇 개월 전에 북유럽 국외 연수를 다녀왔습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그쪽 우리 북유럽 국외 연수를 다녀와서 훌륭한 또 이렇게 벤치마킹을 해서 남성 육아휴직에 대한 훌륭한 조례를 발의하신 것 같아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또 거듭 드립니다. 남성이 또 육아휴직에 참여하는 우리 아빠들에게 큰 힘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조례를 통해서 그 저출산율에 도움이 되길 기대를 해봅니다. 이런 조례가 또 타 시도에도 있나 제가 이렇게 보니 이 조례도 굉장히 따끈따끈한 조례이네, 그죠? 광주, 전남, 세종, 또 그리고 우리 울산이 거의 시작인 것 같은데요. 이런 조례를 통해서 우리 울산도 출산율이 굉장히 낮은데 출산율에 도움이 되길 기대를 해봅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우리 손명희 의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안번호 제306호 울산광역시 남성 육아휴직 참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의안번호 제318호 울산광역시 피해장애아동 쉼터 신규 민갓 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복지여성 국장께서는 바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복지 정진을 위해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영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종애 장애인 복지과장입니다. 의안번호 제318호 울산광역시 피해장애아동 쉼터 신규 민가 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피해장애아동 쉼터는 가혹행위 등 학대 피해를 입은 장애아동을 전문적으로 보호 관리하는 장애인 복지시설입니다. 2021년 장애인 복지법이 개정되어 학대 등의 피해를 입은 장애아동에 대한 보호시설 설치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고 보건복지부 2023년 피해장애아동 쉼터 설치 시도 공모에 우리시가 선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울산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3항의 규정에 따라 신규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울산광역시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위탁 사무명은 울산광역시 피해장애아동 쉼터 운영으로 남아, 여아 각 1개소, 2개소입니다.
민간 위탁 추진의 필요성으로는 학대 피해 장애 아동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보호하며 장애 특성에 맞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보다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위탁 사무의 내용은 피해 장애 아동 보호를 위한 긴급분리, 임시보호, 숙식 제공과 아동의 회복을 위한 상담 및 치료, 사례관리 등입니다. 위탁시설은 남구 무거동 단독주택 2곳이며 위탁기간은 5년, 수탁자는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을 대상으로 공개 모집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지난 8월 29일 개최된 울산광역시 민간위탁관리위원회에서 이 시설의 민간위탁이 적정하다고 의결한 바 있습니다. 기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피해장애 아동 쉼터 신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연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진입니다. 이안번호 제318호 울산광역시 피해장애아동 쉼터 신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후 주요 내용, 근거, 법규 등은 검토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학대 피해 장애 아동에 대한 신속하고 안전한 보호와 장애 특성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피해 장애 아동 쉼터를 설치 운영하는 것으로서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친 사항이므로 동의안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위탁기관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서 지침 마련과 관리 운영의 철저를 기하고 공정하게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위탁 사무 전반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김영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에 대한 답변은 집행기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네, 서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혜 과장님, 네, 지난번에 이거 설명 약간 주시고 가셨는데 1층, 2층 단독주택이라고 하셨잖아요. 예. 2층에 있는 곳이 남아들이에요, 여아들이에요? 그거는 아직 결정을 안 했고요. 일단은 저희들이 리모델링을 했을 때 남아나 여자가 어떤 곳에 좋은지를 판단을 해서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장소가 1층, 2층 그 장소는 일단 두 개가 정해진 예. 거는 맞나요? 예. 근데 장애 아동들이 2층에 올라가면 위험하지는 않나요? 2층에는 사무실하고 예. 프로그램실만 있고 1층이 각각 방에 실질적으로 거주하게 됩니다. 아동들은 일단 1층에 있네요. 예. 네네. 아동들은 1층에 있고. 5년 동안 위탁을 하네, 그죠? 예. 4명 이렇게 들어갑니다. 예. 아이들을 돌보는 그 대상자, 돌보시는 분들은 어떤 업종들인가요? 거기는 이제 그 장애인 관련 교육을 받는 사회복지사나 거기에 맞는 종사자 그 기준이 있습니다. 사회복지사나 재활 이런 부분 담당 선생님을 채용할 계획입니다.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네, 손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수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울산에 피해 아동 그 시설이 참 없다는 것이 참 많은 그 장애 그 아동들에게 아주 그 참 불편을 많이 주고 왔습니다. 주고 왔는데 늦게나마 이 또 장애인 그 피해 아동 쉼터를 또 마련해 주니까 늦게나마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지역 울산의 피해 아동 학대자가 연에 한 발생 건수가 한 몇 건씩 되죠? 저희들 그 21년도에 한 23건 정도 되고요. 올해 정도는 지금 그 신고하고 저희들
의심 사례를 지금 조사는 하고 있는데 그 18건 정도가 일단 의심 사례인데 이게 또 완전하게 확실하게만 사례 관리를 다 안 해보고 이게 학대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야 정확하게 나오는 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한 1년에 23건 정도 나왔는데 이 애들이 특별히 지금 갈 데 앞서 지금 성인하고 침투에 심한 애들 같은 경우는 지금 입소해갖고 보호를 받고 있고요. 요 쉼터가 개소가 된다라고 하면은 여기는 전용으로 아동 전용으로 지금 쉼터가 운영이 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 피해 아동 이 지금 시설 지금은 시설이 없으니까 네. 지금은 그 피해 아동들은 어디 시설을 이용하죠? 지금 그 동구에 저희들 쉼터가 있습니다. 쉼터가 있는데 거기에 아동도 들어갈 수는 있는데 성인이 없을 때는 아동이 들어가서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요. 저 피해 저 장애인 피해 아동 이 아동 대상자들이 이 시설도 내가 볼 때는 보안이 좀 유지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되어지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관리하죠? 예, 저희들 그 시설에 지금 저희들 그 처음에 의원님께 설명을 드릴 때 제가 주소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비공개 시설이라고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 그 시설 자체는 공개는 안 합니다. 학대가 발생하면은 선생님들이 가서 모시고 와서 자 긴급 보호나 지원을 하고요. 저희들 사회복지 시설 자체도 공개하게 되는데 요거는 그냥 울산광역시 남구로만 공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피해 장애 아동들이 말 그대로 참 편안한 그런 쉼터가 될 수 있도록 관리를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사입니다. 네, 안수리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명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여기 시설 두 곳이 네. 남아 여아가 1층에 같이 있다 했잖아요. 근데 시설 주소가 달라요. 시설이 결정이 돼 있다 했잖아요. 그게 시설이 한 공동주택은 1층이고요. 네. 한 공동주택은 2층인데 네. 아까 여기 2층에 관리인들이 있다 했어요. 그죠? 근데 그러니까 1층에는 남아 여아가 같이 있다 했잖아요. 아니요. 이게 단독주택 1층에는 지금 남자가 될지 여자가 될지 모르겠지만은 일단 저희들이 리모델링을 한번 해보고 네. 각각 120m 떨어진 시설에서 남아 여자가 따로 돼 있고요. 건물이 두 채입니다. 건물이 두 채고요. 건물이 두 채인 건 아는데 예. 2층은 저희들 사무실하고 사무실이 제가 걱정하는 예. 거는 사무실이 따로 있고 아이들은 따로 있고 이게 문제지 않나요? 아니 선생님들은 쉼터에 있고요. 단독주택 쉼터도 선생님들이 4명 있고요. 2층짜리 단독주택도 선생님 4분 있고요. 그리고 필요하면 이제 선생님들은 그 중에 아이를 보호하지 않는 선생님 중에서는 2층에서 사무 업무를 보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 입소 정원이 그러면 4명 이렇게 예. 돈 만약에 안 발생하면 좋겠지만 받을 수는 있는 거잖아요. 이제 그 여건에 따라서는 임시적으로는 한두 명 정도까지는 보호를 받을 수는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선생님들을 좀 충원해야 될 부분이 생깁니다. 선생님이 지금 전체적으로 4명, 예. 4명으로 지금 예. 수탁을 하려네, 그죠? 4명이 일시 쉼터죠. 얼마간 있어요, 보통? 근데 이게 재정적으로는 90일까지는 있을 수는 있고요. 90일까지. 예. 그리고 처음에 와서 사례 관리를 하면서 이 애가 어떤 피해를 당하고 어떻게 치료를 하는가에 따라서 90일까지 안 있을 수도 있고 일찍 갔을 수도 있고요. 예, 더 넘는 거는 만약에 그때는 위원회 회의를 하나? 예. 그래서 되면 또 더 있을 수도 있고. 예.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장애인이다 보니까 특성상으로는 뭐 별도로 물론 시설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도 있지만은 대부분이 한 70-80% 정도는 원가정으로 돌아가는 확률이 많기 때문에 주로 발생이 원가정에서 발생하잖아요. 그렇죠? 예. 시설에서는 이런 일이 잘 예. 없죠. 그러니까 원가정에서 발생해갖고 아동들이 오면은 이 아동도 상담을 하고 사례관리를 하지만 이 선생님들이 부모도 같이 합니다. 그래야 이게 아동
학대 피해가 없게끔 되고 학대 피해가 없다라고 생각할 경우에는 원가정으로 돌아가는 확률이 있고요. 그렇지 않고 지속적으로 가능하다 하면은 아동이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이나 안 그러면 다른 공동생활 시설, 아동이 거주할 수 있는 시설로 가게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아동이라면 18세까지를 아동으로 예. 치고 하네, 그지? 예. 18세가 그거다. 청소년 보통 24세까지 하는 데도 있는데 우리 여기는 18세로 기준합니까? 지금 동부에 성인 쉼터가 있기 때문에 연령이 높아지면 저리 가고요. 혹시 그 중간에 예. 이제 이 세 개 이번에 2개 시설이 되면 3개 시설 간에 예. 조금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야 될 가능성이 많지 싶습니다. 그 어쨌든 과장님 우리 과에서 또 어쨌든 이거를 보건복지부 그것도 저기 뭐고 공모 사업이 이렇게 됐네, 그죠? 예, 예. 그건 굉장히 공무원들 선제적인 활동에 대한 제가 칭찬을 드리고 싶은데 이게 지금 다른 시도에도 이렇게 하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올해 지금 울산 포함해서 8군데가 공모를 모집을 했어요. 예. 8군데가 4군데가 예. 각각 2개소씩 선정이 됐네. 됐습니다. 예. 그럼 이 예산은 다 국비 전액입니까? 아니면 우리 매칭 매칭입니다. 몇 대 몇? 50대 50입니다. 50대 50. 어쨌든 감사합니다. 그렇게 또 공모 사업에 적을 해주셨어. 그 특히나 그 위탁 기관을 잘 선정해야 될 것 같은데. 예, 아까 알겠습니다. 동료 우리 소명님도 얘기하셨지만 진짜 가치를 가진 그렇죠? 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증 제8항, 의안번호 제318호, 울산광역시 피해장애아동쉼터 신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9월 6일 수요일 10시부터 환경국 용년 온산 수질 개선 사업 소관 추가 경정 예산안과 조례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